도케문제 푸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저는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지문 읽기 전에. 지문을 그냥 무턱대고 읽기 시작하기보다는 초점이 있으면은 요런 거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보 필요하구나. 이런 초점이 있으면은 집중하기가 더 쉽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있고 밑에 딸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읽고 요런 답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읽으면서 답의 근거를 찾죠. 근거를 찾으면 일단 거기서 읽는 거는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읽고 두 번째 문제의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정보 필요하네. 그리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아까 읽던 데부터 다시 거기서 재개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가지고 답의 근거를 찾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문에 딸린 문제가 3개면 3번, 4개면 4번.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찾자마자 지문 읽는 거는 일단 거기서 중단하고 밑으로 내려서 다음 문제가 뭔지 미리 파악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지문을 계속 이렇게 읽다가는 다음 문제 답의 근거를 그냥 무심코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꼬이게 됩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이미 단서를 지나친 상황이라면 지문으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게 되죠. 이미 읽었더라도. 그러면 이게 뭡니까? 2번 읽게 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한 번은 괜찮겠지만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렇게 쌓여서 낭비되는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미리 읽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읽지는 않으시네요. 네, 맞아요. 저는 지문에 딸린 문제를 한꺼번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읽는 거죠. 하나 읽고 해결하고 하나 읽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착착. 이유는 제 기억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문에 딸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싹 읽고 각 문제의 핵심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래에 배치된 문제 쪽으로 수시로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지문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3-4개를 한꺼번에 읽고 이 문제의 핵심을 머릿속 한쪽에 담아두고서 다양한 걸 물어볼 거예요. 문제마다. 그렇죠? 그 다양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쪽에 담아두고서 기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3-4가지를 동시에 판단한다? 제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이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답은 대부분 문제 순서대로 찾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싹 다 읽어두는 이 방법이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메리트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근거가 지문 내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예를 들면은 155번에서 157번 문제가 있는데 157번 마지막 문제 이 문제의 근거가 갑자기 지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다든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첫 문제인 155번의 근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 문제를 싹 다 미리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않거든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오거든요. 뭐 가끔씩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전체 글에 대한 추론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답이 굉장히 나중에 찾아지기도 해요. 다음 문제 다 지나서 맨 나중에 찾아진다든지. 그리고 한 문제 안에서 보기의 근거가 지문의 순서대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 문제 안에 보기가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근거가 지문에서 A 먼저 B 다음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순서대로 나지 않고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아닌 거를 물어보는 납문제나 아니면 사실인 거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외사항들은 다음에 그 유형을 직접 가져와서 그것만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요. 오늘은 단일 지문 문제풀이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문제씩 읽었을 때만의 장점도 있을까요?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한 문제만 읽었을 때 장점은 한 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정신이 분산돼 있을 때보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야지 답을 찾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안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읽었는데 실험을 해보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 해야 할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멀티태스킹으로 한꺼번에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완료됐을 때 그 시간을 측정해보면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지문에 딸린 이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멀티태스킹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문제씩 차례차례 공략했을 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전체 글에 대한 추론 문제가 여기저기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답이 좀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 문제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문제 답이 잘 안 찾아진다. 그러면은 이 한 문제만을 위해서 지문을 너무 많이 읽어 내려가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소거할 수 있는 오답을 소거하고 다음 문제부터 공략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3개 딸려있는 단일 지문인데요. 지문을 접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목적으로 그냥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첫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였죠. 첫 문제 155번을 읽어보는 겁니다. What does clear hold coating do? 클리어 홀드 코팅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 이 제품은 어디다 쓰는 거냐? 용도가 뭐냐? 이런 거를 물어봤고 이렇게 첫 문제를 파악을 하고 지문으로 가면은 이제 지문을 읽을 목적이 생겼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지문을 읽을 때 이 제품은 뭐 하는 데 쓰는 걸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Clear hold coating. 이 제품은 is a newly developed, 새로 개발된 transparent, 투명하다는 거는 색깔이 없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특색은 나왔는데 용도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색으로는 새로 개발됐고 그리고 색깔이 없고 waterproofing system, 방수 시스템이다. 와, 용도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 제품은 방수할 때 쓰는 거예요. 방수라는 거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용도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지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용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용도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것이 아니라 일단 요것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55번 A를 보면은 이 제품은 provides protection from moisture. 습기로부터 보호를 제공해 준다. 방수라는 것이 그런 거죠. 물이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는 습기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딱 떨어지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좀 아리까리하면 모르겠는데 답이 너무 명확하고 딱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는 BCD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것들은 어차피 함정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처음에 맹목적으로 글을 읽지 않듯이 이번에도 또 맹목적으로 더 이상 글을 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세팅을 했고 미션을 완수했고 그러면 다음으로 할 일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미션을 세팅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56번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description? 여기서 description이라는 거는 이 글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이 description이거든요. 위에 있는 description이 indicate about clear hold coating.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데 55번보다는 조금 개괄적인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55번은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56번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만 물어봤고 그러면 이 제품의 특색에 해당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특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새로 개발된 제품이고 그쵸? 그리고 또 색깔이 없고 이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이긴 하지만 한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오답 소거할 수 있는 거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보면은 It is intended, 의도됐는데 for outdoor use only. 외부에서만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의도가 됐다. 이건 아직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B는 It contains, 가지고 있는데 natural pigments. pigment는 염료라는 건데 위에서 색깔이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적이든지 자연적이지 않든지 인공적이든지 인공적이지 않든지 염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지금 읽어봤자 지금 이미 읽은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올라가서 좀 더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절로 나와 있고 that is superior to 라고 했으니까 superior이라는 거는 우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품은 이것보다 우등하니까 이 제품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보다 우등하냐면 traditional, 전통적인 pigmented coatings, 염료가 들어간 그런 코팅, 그런 거보다는 우월하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설명은 있더라도 함정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등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해보면 Clear hold is ideal. ideal이라는 건 이상적이다. 뭐 하는 데다가 for application to. application은
지원이나 지원서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페인트 같은 걸 바르는 거를 application, 도포,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바르기에 적절하고 어디에? masonry block constructions. construction은 건축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가산으로 사용할 때는 구조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석조 구조물에 바르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그런 문장 부호인데 이 문장 부호의 기능은 영어에서 부연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단어나 아니면 앞에 나온 절 전체를 부연 설명할 때 삽입어구처럼 쓰는 거고 그럼 얘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앞에 나온 석조 구조물일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석조 구조물에 발라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발라도 됩니다.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라도 됩니다. 이 to가 여기 to에 연결되는 거죠. 등위 접속사로. 그래서 interior and exterior decorative elements. 그리고 또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러니까 interior은 여기에 연결되는 말. decorative elements. 뭔가 꾸미는 요소가 있는데 내부에 꾸미는 요소나 아니면 외부에 꾸미는 요소. 그런데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도포할 수 있는 도포하기에 적절하다. 좀 특성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에 바를 수 있는데 석조 구조물에 바를 수 있고 석조 구조물은 새 거에도 발라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거에 발라도 되고 그리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꾸미는 요소에다 발라도 되고 외부에다 발라도 되고 이제 그런 말을 가지고 답이 되는 것이 있는지 보면은 일단은 얘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outdoor use only라고 했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interior and exterior 이라고 했잖아요. interior 내부도 된다고 했으니까 A는 틀렸고 B는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C는 it is suitable 적절한데 for both new and old 새로운 데도 해도 되고 옛날 거에도 해도 되는데 얘가 수식하는 말이 masonry 석조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차이점이라면 여기서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고 형용사로 여기서는 이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문장부 m-를 사용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xisting 요거를 기존의 것이니까 기존의 것은 새 거는 아니고 옛날 거잖아요. 오래된 것. 그걸로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 55번처럼 거기서 답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결정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밑에 거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함정이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은 말일 거예요. 그리고 답이 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무의미하게 다음 단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미션을 새로운 목적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목적은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 제품이 How is clear coating an improvement? 향상되는 거냐? 향상된 것. improvement는 가산일 때 향상된 것이란 뜻이 있어요. 이 제품이 어떻게 향상된 것이냐? 어디에 비해서? On products already on the market.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답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제품하고 clear hot coating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기존의 시장에 있는 제품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뭐 딱히 그런 건 안 나왔어요. 나온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죠. 전통적인 염료 코팅. 혹시 그런 것이로 있는지 이거 좀 욕심이죠. 그렇죠? 한 문단밖에 지금 안 읽었는데 있는지 보면은 뭐 염료 코팅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 제품은 can also be applied. apply가 여기 있는 이거랑 같은 쓰임. 그러면 발라질 수 있다. 어디에? to concrete and masonry subfloors.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 등위 접속사로 콘크리트도 요거를 수식하는 말이고 얘도 요거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subfloors를 수식하는 거죠. subfloor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를 수 있대요. 그리고 요거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앞에 있는 특정 단어를 수식할 수도 있으면서 절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죠. 부연 설명할 때.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이 절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is not possible. 불가능합니다. 뭐에 대해서는 with our competitors waterproofing materials. 우리 경쟁자들이 방수 제품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쟁사의 제품이 어디 있을까요? 시장에 나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쵸. 이미 요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쉽게 매칭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답의 근거는 앞부분이 될 거예요. 다른 점, 경쟁사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것만의 향상된 점이겠죠. 향상된 점이라는 거는 self-lures, 여기에 발라질 수 있다 이거고, 그거를 찾아보면은 157번 답이 B로 깔끔하게 결정이 됩니다. It can be used, applied, used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on self-lures. self-lure 위에 수식어구가 있었지만 수식어구를 뺀 것 뿐이죠. 그쵸? 그래서 157번 답이 깔끔하게 결정됐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일단은 문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지나치지 않았고, 답의 근거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약됐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의 답의 근거가 비교적 앞부분에 있었는데 쓸데없이 이거를 다 읽지 않고 한 문장만 읽고서 답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추가로 좀 보너스로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이 뒷부분은 아예 읽지도 않고서 문제의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또 파트 7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독해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읽을 때는 문자를 읽는 거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문자가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빨리빨리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으로는 1차적으로 문자로 들어오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문자 형태는 잊어버리고 내용만 영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야기책을 읽으면은 문자를 읽는 거지만 머리에서는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게 바로 글을 이해하는 거고, 글을 이해해야지 패러프레이징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내용물이 잘 저장되어 있다면 문제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든지 간에 찾을 수 있겠죠. 그 모양이 세모든지 네모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보실 거니까. 155번을 열어본다면 지문에서 근거가 됐던 waterproofing system 하고 답이었던 protection from moisture, 이 두 개는 생김새상으로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내용면에서는 같은 말이었잖아요. 방수 시스템, 습기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형태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더라도 결국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면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매력적인 함정 보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익 파트 7 단일 지문 푸는 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익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1월달에 신토익 전국 최다 만점자인 저랑 한 달 내내 공부를 오지게 하고 RC 성적을 높여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으신 분은 비디오 정보란에서 수강 정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